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7장을 새롭게 공부해 봅니다. 7장은 공동약정이라는 것과 관계기업 투자라는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맞물려 있는데요. 공동약정,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와 B, A, B, C 이런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공동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자 약정을 맺었을 때 이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배웁니다. 7장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것은 관계기업 투자입니다. 지분율로 따지면은 20% 이상 정도 되는, 지배력은 아니고요. 그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만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를 관계기업 투자를 하고요. 지분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회계 처리 중에 하나이죠.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7장 공동약정부터 먼저 설명을 하기로 하죠. 공동약정이란 무엇인가? 일단 당사자가 둘 이상이어야 되겠죠?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우리가 2장에서는 컨트롤, 지배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배력은 단독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종속기업들이 있을 때 종속기업에 대해서 B가 종속기업이라고 하고요. 조금 이상하네. 여기는 지울게요. 우리가 2장 지배종속관계를 살펴볼 때 지배기업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어느 한 기업에 지배를 하는 둘 이상이 갑과 을이 지배를 한다고 할 때 이거는 컨트롤이 아니라 조인트 컨트롤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갑과 을.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인데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의해서 서로 구속된다. 왜냐하면 동업관계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서로가 구속되는 어떤 권리도 있겠지만 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서로 구속되는 것이고요. 약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면 뭔가 페널티를 받게 되고 이런 약정에 구속된다는 것이고요.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조인트 컨트롤, 공동 지배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약상 약정이라 하면요. 계약서를 쓰거나 회의록 방식으로 다큐멘테이션 되는, 문서화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별도 기구를 통하여 설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동약정의 일부입니다.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혹은 그와 같이 별도 기구, 즉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했다면은 그 별도 기구의 정관이라든지 인가서, 내규 등에서 이런 계약상 약정이 서술이 되어 있겠죠. 계약상 약정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대상인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동약정의 목적, 활동, 존속기간 등이 표시될 수 있겠고요. 이사회 등 어떤 집행기구 구성원의 선임 방법, 의사결정 과정, 다수결이다, 몇 퍼센트 이상의 의결권이 필요하다,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본의 출자, 손익의 분배 방법 등이 쭉 들어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서로가 구속이 되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공동지배력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배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지배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 2장부터 6장까지 배웠던 연결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지배력. 책에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요. 554페이지 중간 문단을 보면은 갑과 을이 각각 50% 지분을 갖는 병회사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갑을 중 누구도 단독으로 병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갑과 을은 병에 대해서 공동지배력을 갖는 겁니다. 단독지배력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대상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갑과 을은 공동지배를 갖는 이 약정을 회계 처리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약정에 대해서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이 있는가부터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A하고 B가 모여서 뭔가 약정을 체결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동업을 하자 하는 식으로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 집단들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건데요.
집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면, 관련 활동이라는 것은 2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종속기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런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지배력이 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 그 관련 활동인데요. 집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인트니까요. 이제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면 그 당사자들은, 즉 A와 B가 집합적으로 공동약정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으면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약정의 당사자인 기업 자신이, 즉 A 또는 B라는 기업이 있을 때 기업 자신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가? 라고 할 때요.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 이 사례라면 A와 B의 모든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동업을 했는데 B와 상관없이 A 지멋대로, 혹은 B도 A와 상관없이 지멋대로 한다면 그거는 공동지배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약정의 모든 당사자가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관련 활동에 대해 일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가 요구되고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는 요구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지배력이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 뒤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계약상 약정이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의결권 최소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업자 약정에서 과반수 의결권, 75% 의결권 등등 계약에 그런 최소 의결권의 비율을 명시해 놓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최소 요구 의결권 비율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A, B, C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50% 초과 과반수 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AB, AC, BC 조합, 어느 조합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어느 당사자들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하지 않는 한, 즉 과반수라고 했으니까 AC 조합, BC 조합 또는 AB 조합이 다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약정은 공동약정이 아니다. 즉 조인트 컨트롤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1번입니다. ABC 세 당사자가 약정을 설정했는데 A는 50, B는 30, C는 20%의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계약상 약정은 약정과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최소 의결권이 75% 요구가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75%가 되려면요, 지금 A, B, C 세 당사자 중 A하고 B만 합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AC의 조합, BC의 조합은 75%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와 B가 약정의 공동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상황 2를 보면 A, B, C 세 당사자가 약정을 설정했는데 A는 50, B, C가 각각 25%를 보유합니다. 계약상 약정은 약정과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최소 의결권 7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 B도 75, A, C도 75 아닙니까? 즉 어떤 당사자들 결합이 전체 동의를 요구해야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공동약정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은 약정에서 A와 B가 각각 35%씩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녀 의결권 30%는 널리 분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다수결에 의하기 때문에 A, B가 담합을 하면은 70%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A와 B 모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약정에 대해서 A와 B가 공동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 지배력을 보유할 경우에 공동 약정이라고 했는데요. 공동 약정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공동 영업, 공동 기업인데요. 공동 영업은 영어로 joint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공동 기업은 영어로 joint venture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 joint venture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joint venture, joint operation. 하여튼 공동 약정은 그럼 이게 공동 영업인지
조인트 벤처라고 부르는 공동 기업인지 먼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공동영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당사자라고 했을 때요, 각각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고요. 이런 ABC, 공동영업의 당사자들을 joint operator, 공동영업자라고 합니다.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만 갖고 있습니다. 공동기업은 뭐냐면 ABC, 당사자가 있을 때요,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순자산, 즉 자본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합니다. 조인트 벤처러라고 하죠.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공동영업의 경우에는 전체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중 자신의 목, 예를 들면 A가 30% 지분을 갖고 있으면 공동영업 전체 자산의 30%, 부채의 30%를 자기 장부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케이스에서는 A가 30% 지분을 출자만 하는 거예요. 순자산에 대한 권리고, 따라서 이때는 출자 지분에 대한 어떤 투자자산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별도 기구로 공동약정을 구조화할 수도 있고요, 구조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별도 기구라면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회사 형태의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스트럭처가 있는. 별도 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았다면 공동영업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55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A와 B가 공동으로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케이스입니다. A건설회사, B건설회사가 국도 100km 건설을 하는데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 이럴 경우에 A, B는 각각 담당할 공사 구간을 나눈 후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제공해서 건설 사업을 수행하겠죠? 부채와 비용 중 자신의 몫만큼을 부담을 할 거고요. 합의된 수익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맺을 것 아닙니까? 공동 영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별도로 이 기구를 구조화시키지 않은. 그러나 만약에 공동으로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A 회사하고 B 회사가 별도 법인을 하나 만들어. 그러면은 그것이 별도 기구로 구조화된 공동약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회사를 해산하는 그런 약정을 맺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별도 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았으면 공동영업, 구조화됐으면 공동기업?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조화됐더라도 실질에 따라 공동영업으로 될 수도 있고요, 공동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교재 558페이지에 있는데요. 법적인 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기타 상황을 파악을 해서 공동영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 공동기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영업, 공동기업 자꾸 헷갈리는데, 공동영업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자기가 부담할 부채, 이런 것들을 자기 장부에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분만 투자하는 겁니다. 공동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분에 대해서만. 일단 법적 형식을 보면은요, 별도 기구의 법적 형식이 당사자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 이거는 공동영업입니다. 오로지 공동기업은 지분, 순자산에 대한 자신의 목,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만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yes면은 공동영업입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들여다보니 계약상 약정 조건이 당사자가 약정에 관한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냐? 보유하면 공동영업입니다. 그냥 나는 순자산에 대한 나의 목, 지분만을 보유하는 것이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타 사실과 상황인데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약정을 설계했나 해서 당사자에게 산출물을 제공하는 활동이 약정의 주된 목적인가, 즉 공동약정을 통해서 뭔가 산출을 하는 산출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약정의 당사자들이 전부 흡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설계를 했다면은 공동영업입니다. 즉 제3자 외부로 판매를 안 하고 오로지 동업에 참여한 동업자들만 가져가게 한다면 그건 공동영업이고요. 만약에 제3자한테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면 그건 공동기업이라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유사한 건데요. 약정을 통해서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된 부채 결제를 계속적으로 당사자에게 의존하는가? 공동기업 당사자라면은 부채 결제는 회사가 하는 거죠. 나는 지분만 갖고 있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당사자한테 의존한다는 것은 이 당사자가 부채 결제를 위한 현금 창출이 어떤 소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영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통해서 공동영업, 공동기업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례 1번인데요. A, B 두 당사자는 공동약정으로 C라는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즉 구조화된 조직이 있는 겁니다. 각각 50%씩 소유 지분을 보유합니다. 실무에서도 흔한 일이죠.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들 자신의 개별적인 제조 공정에서 요구하는 원재료를 제조하는 것이고요.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양대로 품질과 수량과 품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걸 보장을 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상 약정은 C회사 자산에 대한 권리,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대요. 자, C회사의 법적 형식은 C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가 C회사 자산, 부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C회사 자산과 부채를 두 당사자인 A, B가 권리와 부채에 대한 어떤 자신의 몫을 보유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정은 공동기업입니다. 조인트 벤처. 사례 1에서 당사자들은 C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50대 50으로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C회사는 약정에 두 당사자들이 승인 없이 제3자한테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해놨다라는 것이고요. 당사자들에게 판매되는 산출물의 가격은 C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 관리비를 회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즉 이익은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딱 그것만 서로 5대5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공동영업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C회사가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매입해야 되고요. 밖으로 제3자한테 판매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즉 C라는 회사가 현금 흐름의 창출을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C회사 부채 결제를 위한 자금 조달 의무를 부담하죠. 또한 당사자들이 C회사가 생산한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C회사 자산의 모든 경제적 효익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공동기업이 아니고 공동영업입니다. 지분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사례 2번에서 당사자들은 C가 산출한 산출물을 제3자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을 했대요. 그렇다면 수요, 재고자산, 신용위험이 C한테 있다는 의미고요. 이때는 공동약정이 바로 공동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동약정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럼 공동영업의 경우에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 예를 들면 50%면 50%, 40%면 40% 자기의 지분이 있을 텐데요. 자기의 지분과 관련해서 다음을 자기 장부에 인식하는 겁니다. 공동영업에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영업 자산. 그 중에 자신의 목, 부채 중에 자신의 목, 요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후 공동영업에서 산출한 산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산출물을 예를 들어 50%면은 자기한테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판매한 수익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공동영업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목. 지금 3번하고 4번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4번은 공동영업에서 일단 수익을 창출하고요. 수익 중 만약에 내가 50%면 반을 내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출물을 나한테 먼저 안기고요. 내가 얼마에 판매할지는 모를 일이죠. 공동영업자가 A하고 B가 있는데 둘 다 50개씩 산출물이 배분이 됐습니다. 근데 50개를 이쪽은 10원, 이쪽은 11원에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조금 다른 내용이죠.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목, 비용까지도, 즉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자신의 몫만큼 전부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얘 3번을 볼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공동 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의 경우에는 1장에서 배웠던 1103호하고 유사하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즉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 자신의 몫을 인식하고요. 지급한 대가가 있으면 그 차이만큼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ABC 세 회사가 기준서 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을 조인트 컨트롤 한대요. 공동지배하고 있는데 1년도 초에 D가 C회사 보유지분 30%를 현금 3만 원에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또 발을 들여 놓는 거죠. A, B, D 회사는 계약상 약정으로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한 D회사 몫이 공동영업에 대한 D회사의 지분과 다르게 결정이 됐습니다. 조금씩 30% 보유 지분이라고 해서 수취채권, 유형자산, 매입채무, 확정급여 채무 모두 30이 아니라 이거는 약정이니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D는 대가 3만을 지급하면서 공동영업에 자신의 몫을 수취채권, 유형자산, 매입채무, 확정급여 채무 앞에서 측정했던 이거를 자기 장부에 반영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냈습니다. 영업권을 자기 장부에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동영업자하고 공동영업 간에 발생한 거래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보는데요.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에 자산을 팔어 혹은 출자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이 있다면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재 562페이지 요 표 2 바로 아래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A, B, C가 공동영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인데요. 3분의 1씩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A가 공동영업에 이제 셋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공동영업에 자산을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A는 300만큼 이익을 인식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 A가 공동영업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았는데요. 이 공동영업 지분 중 3분의 1은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판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따라서 300의 이익 중 3분의 1인 100만큼은 저희가 자기한테 팔면서 이익을 인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 다른 당사자들, 즉 3분의 2에 해당되는 200원만 처분이익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번엔 공동영업이 있고요. 지금 A, B, C가 있는데 여기는 자산을 구입을 하는 거죠. A, B, C가 각각 3분의 1씩 의결권을 보유하고 공동영업을 수행하는데 A가 자산을 구매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서 300만큼 자산 처분 이익을 인식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물건을 팔면서 이익을 인식을 했는데 마치 이게 내부 거래나 다름이 없잖아요. 100만큼은 미실현 이익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처분 이익 300원 중 100원은 이 당사자들 여기서 지금 C에 책에서는 지금 A라고 했죠? A 3분의 1을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처분이익 중 100은 당초 A의 몫인데 A가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자산을 외부 다른 자한테 팔기 전까지는 실현된 걸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분이익 100의 인식을 이어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표 3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요. 자, 이제 공동기업입니다. 공동영업이 아닌 공동기업이 훨씬 일반적이죠.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돈 내고 지분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지분 투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요 다음에 배울 관계기업 투자에 적용하는 지분법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요 투자자산 회계 처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공동기업에 대해서 공동지배력을 갖고 있다가 보유하지 않게 됐어. 뭐 일부 팔았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중급회계에서 배운 1109호에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7장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 투자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공동약정의 회계 처리를 배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구분될 수도 있겠고요. 공동기업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는데, 공동기업은 지분 투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신이 돈 주고 산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관계기업 투자하고 동일하게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동영업은 A하고 B가 공동영업자로 참여를 할 때 자신의 몫에 해당되는 공동영업의 자산, 부채, 비용, 수익을 다 자기 장부에 인식한다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계 처리를 보는데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그 지분법 회계 처리는 공동기업 투자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